그 윤석열 총장은 지금 사실 식물총장 상태예요. 부인과 장모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위신은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결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도 당선이 최종됐습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검찰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에 칼끝이 겨눠지면 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이고.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검찰 출신 변호사님 그래서 모셨는데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대표가 이제 윤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그 전부터 유시민 이사장이나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찰을 향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견지해 왔거든요. 검찰 속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검찰 자체는 뭐 총장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일단 뭐 선거 결과랄지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일단 윤석열 총장의 앞길이 순탄치 않다. 그리고 이걸 과연 윤 총장이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그냥 엄청난 그러한 사면초가의 마당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윤 총장의 몫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여당에 당선이 된 사람 중에서 윤 총장한테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회로부터 공격도 노골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그 무엇보다 또 이제 법무부하고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예. 법무부는 어차피 여권과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인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지금 마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가 지난번 인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약간 결을 달려는 그런 검사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아까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이 설 것이냐 예.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식물총장까지는 뭐 그런 것은 좀 약간 좀 과도하다 봅니다. 일단 장모와 이제 처와 관련된 것이 고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가지고도 검찰총장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공격이 굉장히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의 특성이 있죠. 검찰은 일단 고발이 된다랄지 아니면 증거가 있으면 아무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개입 사건이랄지 라임 자산 운용과 같은 사건도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나는 검찰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행보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를 그냥 없던 걸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과는. 그러면 검찰은 딱 가지고 온 증거를 가지고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식물이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단지 그 본인의 어떠한 거취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끝까지 뭐 선거 개입 사건이랄지 라임 자산 운용 사건 이런 것까지 밝혀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거취 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얼마나 잘 본인이 버티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야당이 됐고 어느 쪽도 윤석열 총장을 비호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외로이 윤석열 총장 혼자 남아있다고 볼 것이고 그 몫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을 향한 국회와 검찰과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쪽, 윤 총장 쪽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취재가 됐습니다. 여당 압승에도 윤석열 총장 내가 길 간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검찰은 4.15 총선으로 유해한 각종 사건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거 후로 밀어놨잖아요. 누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사실 선거 후로 밀어놨는데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검찰은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경제 범죄 라임 사건, 라임 사태 무마 관여 의혹, 김모 청와대 행정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도 했고요. 대형 경제 범죄 신라젠 사건,
이용환 전 대표 그리고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피의자 3명이 국회의원이 된 것과 관련돼서 한병도, 송철호 그리고 황운하 한 일선지검장은요. 검찰이 참 힘든 길에 접어들었다. 사건 수사 도중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건이 국회 권력마저 장악하면서 할 수 있는 건 걱정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조계의 한 인사는요. 검찰이 판을 크게 벌이는 만큼 여권 견제가 거셀 것이다. 황운하, 한병도, 최강욱 3명의 당선, 검찰 공격 선봉 나설 가능성도 국회 안팎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지난 15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자.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건은 흔들리지 말고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고승기 변호사님.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종석, 이광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조사는 다 이미 마친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고 지금 일부러 사건을 닫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유세하는 이런 모습도 이 기소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에 등을 돌리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요. 오히려 중립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희정 그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마치 선거 결과를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건 그 민심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조국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왜? 조국 이야기하면 할수록 중도층 표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입단속을 했었고 또 거꾸로 열린 민주당에서는 조국 마케팅 하면은 표가 많이 올 줄 알고 엄청 떠들어서 처음에는 지지도가 뭐 10%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민심은 결국 그 세석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민심의 결과가 조국을 선택하고 윤석열을 치는 이런 민심이 아니고 코로나를 좀 제대로 극복해달라고 하는 국난 벌어질 때는 국민들이 단결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일 잘하라고 준 거지 뭐 조국 대 윤석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마치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민심을 듣느냐? 아니죠. 서초동에 모인 사람과 그 당시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광화문에 더 많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서초동 그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지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이런 자세라고 하게 되면 저는 선거 끝난 다음에 국정 제대로 하는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